깔깔대고 중간에 보시면 뭐 지하철에서 라면 끓여 먹어요. 심지어 이게 일본 언론에서도 박제가 됐습니다. 한국에 이런 식으로 이걸 재미삼아서 소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주유소 가서 10원치 기름 넣어달라. 그럼 당연히 주유소 사장님이 당황을 하겠죠. 그 당황한 거를 콘텐츠로 또 찍는 거예요. 야, 웃기지 않냐. 그렇게 더 기괴하게 웃음을 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관심이 되고, 그 관심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조회수로 연결이 되고, 이런 방송을 해서 페라리를 끌었다고 이제 자랑하는 인스타그램이 또 올라옵니다. 댓글 반응을 막 보면은 형 부럽다. 형 페라리 몰고 다니네. 이게 소위 관심을 이렇게 끌고 웃음을 주면은 조회수로 연결되고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공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뭐 그 희망하는 직업하면 뭐 대통령 나오고 과학자 나오고 뭐 그랬었는데, 아니면 무슨 뭐 변호사, 판사 이런 직업들이었다면 오늘날 이제 인플루언서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등장을 했죠. 그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물론 이제 다 이런 방송을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다. 뭐 먹방, 찌양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송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일종의 주류 문화가 돼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심지어 이걸 문제 제기했다고 저를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그냥 그 정도로 유머인데 왜 이걸 그렇게 꼭 나쁘게만 보냐, 이건 청년들의 문화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방어막을 이렇게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두순 사건이 터졌다, 조두순이 뭐 이렇게 논란이 된다 하면 바로 이런 영상이 올라와요. 나 아들이다. 일단 그러면 사람들이 욕을 하든 뭐하든 관심, 어그로를 끌고 와서 이제 내 거에 댓글 달잖아요. 보시다시피 초등학생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문제 제기하면은 그냥 재미삼아 한 건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뭐 나만 이랬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악플러들의 심리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위 나만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만 그래? 왜냐면 이런 온갖 저질 방송들이 막 사방에 깔려 있고, 그게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돈만 잘 벌면 된다. 페라리 끌잖아. 실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라리 끄니까 좋냐? 라는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대댓글에 뭐가 막 달려있냐면 부러우면 네가 해보든가. 니는 어차피 방송에서 저렇게 못할 거잖아. 이러다 보니까 기승전 돈이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해석도 들어가는 건데, 이게 딱 MB 정부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막 그 소위 여론 공작을 해서 일베, DC 등등등 거점 삼아가지고 온갖 그런 그 공론장 쓰레기통으로 만든 그런 짓을 저질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주류 문화가 어떻게 됐냐면 신자유주의. 그래서 뭐 일단 성공하면 된다. 그래서 막 뉴라이트들이 이런 소위 막 일본을 찬양하고, 그리고 일단 승리하면 된다. 약간 이런 세계관들을 곳곳에 퍼뜨리면서 거기에 이제 젊은 층들 맞춤형으로 퍼뜨렸던 게 당시 일베인데,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거의 당연하다시피 이렇게 퍼진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당시에 그래서 무슨 문제가 되면은 이렇게 정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유머 코드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되게 많이 퍼졌었던 건데, 예를 들자면은 또 이런 콘텐츠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의점에 가서 갑자기 우통을 까요.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 알바하던 이 여 알바생이 이러면 신고하겠다 하니까 신고해봐라. 근데 이러면 이럴수록 이제 또 별풍선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경찰이 오니까 경찰이 나와보라 하니까 경찰한테 막 소리를 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자영업자분 그 가게를 찾아가서 카메라 끄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나도 내 방송하는 건 내 자영업을 하는 거다. 근데 당신이 그럼 셔터 내리면 나도 카메라 끄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그로를 끌면은 사람들이 채팅창에 막 크크크를 하는 거죠. 재밌다. 그러면서 별풍선 몇 개 쏠 테니까 이런 거 해봐. 사장한테 뭐 이렇게 도발해봐. 실제로 그걸 이행하면 또 돈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부천 지역에서는 아예 그런 BJ들이 죄다 몰려 있다 그래서 거기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는 풍선 효과처럼 그 부천을 막으면 옆으로 또 어디 딴 데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곳곳에 계속 다니게 되는 문제. 그래서 결국 이거는 개인적인 이런 BJ들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대응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아무나 잡아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은 그거대로 대응하되 결국 플랫폼 책임으로 이건 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게 자연스럽게 유행이 된 상황인데, 요걸 시작했던 게 앞서 말씀드린 이명박 정부 때 사이버 심리전까지 벌여서 이런 공작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놀이문화로 가랑비 옷젖듯이 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사진이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김길태 그 성폭행범 김길태 세레머니란 거예요. 별풍 세레머니로 별풍선 받고 김길태 세레머니를 했는데, 요거 이제 했던 게 BJ 그 철구 씨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제대로 책임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아프리카 TV에서 워낙 논란이 되니까 그 영구 정지를 줬어요.
근데 그러면은 계속 방송을 못 해야 되는데 8.15 특별 사면이라 그래서 그걸 갑자기 또 풀어줍니다. 왜냐면은 아프리카 입장에서 당연히 저런 BJ가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수수료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느 순간 또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보고 자라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러면 어떤 걸 우선시하냐. 정말 이건 잘못된 거에 대해선 어떤 무관용의 원칙으로 간다기보다는 일단 돈 잘 벌고 그게 또 능력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어떤 사진이냐면 그 맨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제목과 내용이 똑같죠. 여자들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 근데 보시면 이게 사진이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다 다른 곳으로 돼 있어요. 뭐 하나는 새 회사, 하나는 뭐 우리은행, 하나는 공무원, 다 이제 다른 회사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그럼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 요건 이제 추측이지만 요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제가 이쪽 카페에다가 툭 던지면 제가 뭐 아이디를 사든 빌리든 아니면 그냥 다른 알고 있는 그 여성한테 이걸 올려달라고 하면 그럼 이게 올라오겠죠. 그럼 이제 막 한국 남성이 어쩌고 막 욕을 하는 댓글들이 달리면 그거를 그대로 캡처해서 제가 DC나 펜코 같은데 툭 투척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선 여자들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제가 쓱 빠지고 어느 순간 커뮤니티에 전쟁이 벌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건 하나의 사례인 거고 오늘날 이거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커뮤니티 간의 전쟁을 이렇게 붙이고 나면 그럼 정치인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당연히 정당이나 이런 데서도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런 게 그냥 기본값이 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있는 거는 네이트판에 뭐 고부 갈등, 부부 갈등 이런 걸 창작하는 사람한테 돈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이트판에 그런 갈등 있는 글을 왜 올리라고 하는 걸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맨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이 빨간 박스가 동일인이에요. 글을 쓴 사람 한마디로 제가 글을 쓰고 제가 이렇게 댓글을 혼자서 남겼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빨간 박스가 없다고 보시면 되게 여러 명이 댓글을 남기는 것 같잖아요. 혼자서 이런 식으로 댓글 조작하다가 걸린 겁니다. 이런 게 그냥 거의 기본값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온라인 공론장이 오염돼 있다. 문제는 뭐냐면 그냥 커뮤니티 안에서 그러고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또 언론이 그대로 인용을 하죠. 무슨 커뮤니티에 따르면.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인국봉 그때 당시에 이 한 캡처 사진으로 말 그대로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게 거짓 정보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팩트 체크가 된다고 한들 소용이 없죠. 인국봉이 뭐예요? 그 인천국제공항 때 그 불공정 이슈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엄청나게 막 그 논란이 됐는데 이게 거짓이라 하더라도 여론이 흘러가는 방향은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불공정하게 이렇게 논란 일으킨 건 맞잖아. 보통 여론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팩트체크 하나하나 하는 것만으로는 왜냐면 이건 따라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A가 나오면 누군가가 이걸 조롱을 하든 왜곡을 하든 하면 또 그걸 바로잡고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만 한다고 해서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맨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그 스노라이프 서울대 커뮤니티랑 고파스 고려대 커뮤니티 아이디를 산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또 나와 있거든요. 특히 서울대 그 계정을 사거나 빌리는 게 굉장히 좀 쓸모가 있죠. 왜냐면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출신인데 뭐 제일 극혐하는 정치인 탑3 그래서 뭐 조국, 유시민 막 이렇게 넣어놓고 제일 좋아하는 거 윤석열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그게 그대로 갑자기 기사화가 됩니다. 서울대 학생들, 뭐 졸업생들에 따르면 뭐 몇 퍼센트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기사화가 되고 그걸 또 이제 커뮤니티에서 유통하고 이런 게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금 이제 사이버 레카 문제도 되게 심각하다고 하는데 일종의 그냥 교통사고가 나면 레카가 움직이듯이 온라인에서도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출동해서 사이버 레카라고 보통 부릅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 각자의 시간은 유한한데 정보는 무한한 시대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이건 좀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게임 채팅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기본적으로 패드립이나 특히 여기서도 정치랑 무관하다고 하지만 주로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에 대한 멸칭을 붙이는 게 거의 기본값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밈으로 드러난 연대와 공감의 상실 이런 포인트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갈게요.